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용한 밀리터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용원의 밀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캣팀 U. 네, 밀리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대 통폐합 얘기를 좀 다뤄볼 텐데 네. 예고해드린 대로 8사단 오뚜기 부대와 26사단 불무리 부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불무리 부대 얘기를 다룰 텐데 26사단이 8사단에 이미 통폐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1월 말에 완결을 지었죠. 네. 오뚜기 부대와 불무리 부대 그 사단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뭐 8사단은 네. 우리 캡틴 유님께서 소개해 네. 주신 대로 네. 오뚜기 모양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메이커 사단 중에 하나고요. 철원과 그 일대를 예비 사단 성격으로 이제 후방에서 지키고 있는 제2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네. 기계보병 사단이고요. 역사도 굉장히 깊죠. 네. 그 다음에 과거엔 보병사단인데 이제 기보사단. 그렇습니다. 이 네. 기보사단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6개 그 사단이 개편이 됐는데 8사단이 막내입니다. 사실 이게 이 8사단이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바뀌게 된 그 가장 큰 계기는 미 2사단의 그 어떤 전력이 상당 부분 그 한 개 여단 이상이 소위 말해 그 한반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어떤 그 기갑력의 어떤 그 공백, 힘의 공백도 있을 것 같아서 8기계화 보병사단을 창설을 다시 했고요. 이제 개편을 했고 26기계화 보병사단은 사실 그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국 전쟁의 종전 한 달 전에 그 제4차 증편 계획에 따라서 27사단과 함께 창설이 된 그 사단입니다. 총 5차례 이제 증편이 이루어졌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는 4번의 증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증편이 이루어졌던 데에 이제 창설이 됐던 사단이고요. 뭐 여차여차해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개편이 됐고 서부전선 육군단 예하에 아주 그 강력한 예비 사단으로 불무리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6사단이 8사단으로 통폐합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거 없이 거의 그대로 흡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뭐 장비의 그런 어떤 오히려 8사단은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전부대 20기계화 보병 사단보다 더 강력한 부대가 됐어요. K2 전차, K1A2 전차, 그러니까 K1A1에서 업글이 된 그런 전차죠. 그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K1에서 업글이 된 K1E1 전차라고 있습니다. 그 전차까지 보유를 한 아주 막강한 사단이 됐고요. 그러면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6사. 불무리 부대인데요. 사실 그 보병사단으로 4차 증편에서 창설이 돼서 뭐 한국전쟁에서는 활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 이후에 주로 지금 연천과 철원 인근 지역에서 육군단의 어떤 예비사단으로 계속해서 구조를 하고 있었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기갑부대의 증편 계획에 의해서 4번째로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되면서부터는 일반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도 좀 일천하니까. 그러나 묵묵히 어떤 국방력을 키워왔고요. 기계화 보병사단은 사실 장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국방력이나 파워는 여타 다른 기계화 보병사단에 비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전력이고 육군단에서는 5기갑 여단과 함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죠. 그리고 8사단의 경우는 6.25 전쟁 초기부터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약한 주요 전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한국전쟁 때 기습을 받았을 때 8사단은 동해안 축선을 방어하는 전방의 4개 사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지금 현재 고성 부근, 그러나 지금 그 당시는 고성이 아니죠. 이제 강릉 쪽에 주둔을 하면서 8사단은 당시 2개 연대였어요. 10연대와 21연대였고 그래서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만 웬걸 엄청난 예하의 포병 부대와 포병 대대급은 아니었지만 이제 포병대와 보병 10연대의 활약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옆에 6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때 그쪽으로 넘어왔던 인민군의 2군단장이
소위 말해 그 좌천되고 네. 그랬던 것이 바로 그 아주 유명한 그 춘천 대첩이라고는 그 네. 6사단과 함께 네. 8사단도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서 네. 우리의 그 지연전에 네. 상당한 그 보탬이 됐고 네. 심지어 그 저희가 그 후방으로 이렇게 다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네. 부대 편제는 물론 부대 장비까지 온전히 보존한 사단은 네. 6사단과 함께 이 네. 8사단, 우리 지금 8사단이 네.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26사단이 8사단으로 통폐합이 됐을까요? 여러분께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네. 절대로 전력 약화가 아닙니다. 네. 사단 통폐합은 되지만 네. 소위 기갑여단이라고 하죠. 그 네. 대한민국의 기갑여단이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증편이 돼서 네. 8개 기갑여단으로 재편됩니다. 네. 통상 그 2개 전차대대와 1개 네. 기계화 보병 대대로 편제가 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도 3개 전차대대와 2개의 기계화 보병 대대로 네. 완전히 상당한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네. 증편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갑여단의 그 어떤 화력. 네. 여기 제가 잠깐 네. 3기갑 부대 마크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5개 기갑여단 중에 하나입니다. 3기갑여단. 여기는 이제 동부전선을 커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없어진 그 2군 사령부에서 이제 배속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2군단 이하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만 보더라도 다른 여단에 비해서는 또 더 기갑력에 비해서는 더 약하게 물론 이제 동부전선을 지키니까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는 8사단, 바로 이 8사단에서 배속돼 있던 전차대대가 3기갑 여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개 전차대대와 1개 기갑보병 대대로 지금 현재 전력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전방에 있는 전방 군단에 있는 배속되어 있는 기갑 여단을 훨씬 많이 강화하면서 아주 규모가 크고 움직이려면 상당히 좀 기동력이 아무래도 좀 무겁고 버거운 기계화 사단을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방 아주 그 중요한 지역에 있는 8사단과 26사단 두 사단 공이 사실 그 임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철원 평야 지역으로 철원 축선으로 파고 들어오는 적, 그러니까 인민군이면 인민군이죠. 인민군, 북한 기계화 인민군 기계화 부대를 축차적으로 방어하는 또 제1 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 이렇게 방어선별로 방어하던 부대인데 방어의 성격이 최후방에 있기 때문에 두 부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부대를 통폐합했고요. 통폐합한 내용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단대호는 26 기계화 보병사단이 없어졌지만 26 기계화 보병사단에 배속돼 있던 73 기계화 보병 여단이 고스란히 8사단으로 들어갔고요. 반대로 8사단은 단대호는 살아남았지만 8사단에 있던 10연대가 이제 그 개편돼서 10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되어 있죠. 그 21 기계화 여단, 그 16 기계화 보병 여단, 이 3개 여단이 8사단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어떤 그 해체가 됐고요. 8사단은 사단 단대화만 남았지 모든 부대가 또 폐지가 된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갑여단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기갑여단의 전력 자체도 강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셔서 절대로 그 전력 약화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사단 26사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또 육군의 부대 통폐합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체 예정인 1개 기계화 사단이 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갖고 왔어요. 30 기계화 보병 사단.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나요? 약간 그렇죠. 설명하기엔 좀 3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30 기계화 보병 사단이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완전 축소 편제가 돼서 해체는 아니지만 축소가 되고 단대호는 살아 있습니다. 30 기가보병 여단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예하에 있는 그 여단들이 지금 1개 여단은 해체가 됐어요. 92 여단은 해체가 됐고요. 91 여단도 그 예하 대대들이 벌써 해체가 됐고요. 그러나 일부 남아 있고요. 대신
90기가보병 여단을 그 예비 차원에서 상당히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92여단에 있던 전차대대 중에 하나를 이제 올리고 뭐 이런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계화보병 여단도 상당히 지금의 우리가 현재 있는 기계화보병 여단이 아닌 상당히 강화된 기계화보병 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4단의 경우는 사실은 일부 이계 여단이 사실 해체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약화되는 거잖아요. 34단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장비들이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딴 데로 다 가나요? 당연하죠. 네. 그 일부는 뭐 말씀하신 92 여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옮겨간 거고. K1, A1 전차인데요. 이 전차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체가 되면 일정에 맞게 창정비 기간이 도래가 된 전차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 군수 부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으로 들어가서 K1, A2로 업글돼서 다시 예하 부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편된 기갑 부대로 다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육군에서도 보면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최전방의 전력, 특히 기갑 전력, 기갑부대 전력은 사실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요즘 이제 그 정부나 군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신뢰를 많이 잃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설명하고 발표하는 걸 잘 못 믿겠다. 이런 열을 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부대 숫자 줄어들고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대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기가 전력 자체가 군의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유사시에 뭐 북한 기가 부대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뻥 뚫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밀방 말씀에 따르면 우리 기계화 부대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력은 사실 그렇게 약화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강화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안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이제 안보에 대한 걱정,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 이 중요한 게 이런 최신 전차, K2 같은 최신 전차라든지 이런 무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 G부, 그다음에 장병들이 밑에 말단 병사들까지 어떤 정신 자세로 이 국방에 임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군 수뇌부를 포함해서 군에 이끌고 계신 분들께서 좀 이 사일각의 우려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 국방 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 주신 밀리방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